네, 이번에는 마지막 항목이죠. 코레일 관광개발의 5번입니다. 5번 질문은 이렇네요. 응시하는 직무와 관련된 동기. 그 다음에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하신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의 경험을 작성해서 어떠한 역량, 또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이번 5번에서는 왜 이런 경험을 가진 당신이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와 그 다음에 왜 우리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 즉 회사 분석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무기술서를 보셔서 여러분들 직무, 지원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 직무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회사, 사업 방향이라든지 현재의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엮으셔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돌파해서 더 나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있는 항목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좀 괜찮은 잘 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증가로 인해서 지식, 전공 지식이라고 쓰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삭제해야 되겠네.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에 관한 지식도 중요해지면서 본인 역시, 이분 그분이군요. 본인 역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기계 지식뿐만 아니라 안전 지식도 넓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 직무를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말이야, 이 산업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이쪽에 관련된 지식도 중요했다.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전공은 아니라는 거죠. 안전공학, 환경공학 이쪽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나는 단순히 공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업무를 경험하면서 근로자들과 협력하며 역량을 넓혀 나가고 싶다.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도 하고 싶다.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HSQ, 이게 안전환경 쪽에 있어서 얘기하는 그런 단계죠.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저한 현장 작업 관리, 기계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서 안전문화 증진에 더욱 앞장서는 땡땡공사의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 공사만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질문은 너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원자는 안전문화 증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로 두 갈식으로 뽑아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해요. 이게 두 갈식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싶어서 이 직무에 지원했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써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배경사항들. 너는 왜 그럼 승무원직에 지원을 했어? 너는 왜 이런 상품 기획하는 거에 지원을 했어? 라고 하는 배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 지식을 무엇입니까? 지금 현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니즈가 더 증대될 거잖아. 그러니까 난 이쪽으로 지원했어. 왜? 나는 이런 지식과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 이해되시죠?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부로 바로 갑니다. 입사 후에는 학부 시절에 공부해온 기계, 공조, 안전 지식을 바탕으로 플랜트 기계 설비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 역할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입사 후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하나 얘기해 주고요. 특히나 기계설비, 기계공학인가 봐요. 기계설비를 장기간 운영할 시에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거든.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생산기지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아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거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생산기지의 기계설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해서 근로자들의 안전, 더 나아가 공기업이니까 국민의 안전에도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틀은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바로 들어가서 하는 일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작성했네요. 좋습니다. 기본사항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왜 이 공사에서 이걸 하고 싶냐?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측면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도 다 써먹을 수 있는 범용 자소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왜 이거를 이 공사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특히나 이쪽 공사가 이걸 뭐 어떤 목표로 삼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뭐 필요한다라든지 라는 기업 분석의 내용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그건 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꺼내기 힘들어요, 직무지원 동기랑 포부만 쓰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이것만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목표를 썼고요. 두 번째 2분 볼게요. 2분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즉 그 기업만의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봅시다. 자, CRM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해서 솔루션을 구축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직무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한 일. 그 소제목으로 딱 정의를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두 가지씩 문장으로 정의 내려주시면 돼요. 자, 땡땡의 기업명입니다. 자, 나는 땡땡의 빅데이터 분석 전담 팀에서 근무하며, 조금 더 디테일하죠. CRM 관련한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솔루션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굿. 이게 두 가지씩이라고요. 멋들어지게 뭐 희한한 거 갖다 붙여서 뱅뱅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라고요, 여러분들. 간결하게. 너 왜 지원했니? 나는 니네 이 팀에서 근무하면서 뭐 해보고 싶어. 여러분 다 뭐예요? 솔루션 내놓는 거잖아요. 개선안 내놓는 거잖아요. 더 나은 대안 내놓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그럼 본인의 이걸 할 수 있는 본인의 뭐 배경, 역량이 나오겠죠. 대학원 재학 당시에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니네 기업의 디커머스, 쇼닥,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죠? 등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알게 됐네. 접점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회사가 니네 회사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왜 니네 회사냐면 이런 접점이 있거든. 또한 니네 회사는 관광 솔루션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와, 끊임없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네. 만약에 이 지원자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카드사를 지원한다면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서 제가 가진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동기, 간단한 포부,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수행,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공모전 경험을 통해 습득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니네 회사에서 이런 거 수행하고 싶다. 이건 이미 내가 앞서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을 뭐 의사소통이 됐건 팀워크가 됐건 얘기했을 거고, 뭐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공모전 다 우리가 1번부터 4번에 썼을 테니까 지원 동기는 하나하나씩 그냥 훑어주는 차원에서 얘기해주면 돼요. 나 그래서 이제 뭐 해보고 싶냐? 첫째, 이게 중요하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니네 회사가 적재적소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래. 얼마나 많겠습니까? SNS상의 사람들의 의견, 태도, 감성 등에 대한 데이터, 동영상, 신호 등 분야 막론하고 분석 가능하게 전처리 업무 진행해보고 싶어. 이쪽에 관심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이고, 이건 안 주었네. 둘째, KT. 둘째, 땡땡 빅데이터 분석. 기존 알고리즘 개선과 효율성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전처리, 군집화, 예측 모형에 사용되는 수많은 알고리즘 비교 분석해서 기존 퍼포먼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예시 들어주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지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셔서 첫째, 둘째 할 필요 없이 하나만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게 최고. 그게 그 기업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도 성의가 보이지진 않습니까? 성의가 보여지지 않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이게 끝이죠. 첫째, 둘째.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니네 회사에 뭐 비전 달성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해주면 조금 더 클로징이 싹 마무리되는 느낌은 드네요. 두 번째 지원자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뭐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동기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근데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해준 포부 부분 좋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본인의 경험을 간단하게 정리했고, 그 이후에 첫째 뭐 하고 싶다, 둘째 뭐 하고 싶다
라는 내용으로 서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번, 마지막 5번은요, 여러분들 응시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왜 지원했는지 먼저 정의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포부, 요건 동기, 지원 동기, 포부, 그 다음에 뭐 단계적 포부가 됐건, 아니면 뭐 장기적 포부가 됐건, 아니면 하나를 좀 잡아가지고 디테일한 아이디어 제시. 이 아이디어는 뭐예요?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뻔한 말 가지고 뱅뱅 돌리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구나 라는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의 경험 정리는 3월 4일까지는 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5일부터 6일까지 좀 사업도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직무기술서도 좀 찾아보셔서 5번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서류에서 평가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소서 평가 외에 다른 항목들의 평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번부터 4번까지를 너무 신경 써서 쓰시는 것보다는 일단 작성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면접장 갔을 때 좋은 인상, 그리고 제가 만약에 평가자라도 저도 공공기관의 서류평가자이긴 한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보는 쪽은 지원 동기 쪽입니다. 자소서에서는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평가할 거고요. 그런 경험들이 1번부터 4번까지 녹여져 들어가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받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경력자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건 사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경력 없는 분들은 다 떨어뜨리냐? 그건 아닐 거고요. 직접적인 경력은 없을지라도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무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냐면 지원 동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딱 읽어보면 그냥 지원한 사람인지 고민을 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답이 똑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해서 고민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라고 하는 게 좋으니까 다른 우리나라 그 코레일 분들도요, 그 유럽으로 철도 출장을 많이 떠나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코레일의 차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분이 유럽, 러시아 이런 데로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그쪽이 철도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어떤 여행 상품이 있는지, 그쪽에 있어서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랑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간접적 아니면 다른 여행 상품들도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5번에 대한 고민 내용을 작성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비록 다른 사람들 대비, 다른 지원자들 대비 경쟁력이 없다 느낄지라도 저는 이거 보고 그래도 열심히 오려고 했구나. 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쪽은요, 사실 서류 보고 뽑을 수는 없어요. 그냥 경험 많고 이런 위주로 뽑고 결국엔 면접에서 많이 당락이 좌우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 단계에서는 이 경험 위주로 최대한 가주시고 요 면접 단계에서는 진짜 이 지원자가 서비스 마인드,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좀 적다 하면 그래도 무엇을 보여주시는 게 좋냐? 지원 동기를 잘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부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작성해 주시고 이게 아마 3월 4일 날에 올라갈 것 같은데 3월 4일 날까지는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기타 다른 문의사항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한도 내에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자기소개서 컨설팅 관련해서 문의 있으신 분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잘 눌러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얼굴을 안 드러내고 계속 목소리만 하니까 좀 심심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의 코레일 관광개발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